제가 이제 남편하고 굉장히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네. 당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 말기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좀 힘들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랑도 헤어졌고, 그리고 어머님이 또 많이 아프시고 하셔서 또 나이도 좀 많고 해서 이제 부랴부랴 결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아이를 이제 하나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가 어색해요. 그게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아기가 있으면 이제 아기 얘기를 주로 하고 모든 관심은 이제 아기한테 가 있는데 이제 아기가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둘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청소를 해요. 그리고 각자 본인 일을 해요. 근데 딱히 할 말도 없고 이렇게 정막이 흘러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남편을 막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좀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저희 여기 온다고 하니까 아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사실은 이제 둘이 재밌게 잘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부는 없고 아이만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모로 이게 너무 급하게 결혼을 해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가끔은 엄마가 아파서 내가 너무 서둘러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사람을 선택했나 이런 마음도 있는데 좀 어리석은 생각인 것도 같지만 저희가 잘 어떤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명확하게 잘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스님 오신 데서 이렇게 와서 질문 드립니다. 내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막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막 아기자기한 그런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맹숭맹숭한 거예요. 저기 싫어서 뭐 막 꼴도 보기 싫은데도 한 집에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이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는 싫어 하나 아닌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싫어해도 살아야 돼요. 싫어도 살아야 되는 게 결혼인데, 근데 싫어하는 거 없이 좀 맹숭맹숭하다, 그건 아주 우수한 칙에 들어가고, 막 그저 막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건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또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자기가 지금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 아빠가 좀 가정폭력도 있으시고 그 엄마가 이제 가정의 생계를 다 유지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남자가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정적이고 조용하고 좀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살면서도 어떠냐면 이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에게 이런 행동은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게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도 이 남편하고 이 표면적인 대화는 많이 나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할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신 있게까지 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이건 이제 문제는 알았는데 조금 더 정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 그 정은, 그러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정이 좀 덜 오고 간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대부분 다 동거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지금 연애할 때를 약간 꿈꾸는데 연애하고 결혼은 서로 다르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애라는 거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연애가 됩니다. 맞습니까? 연애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연애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연애는 상대의 나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되지, 나이가 20살이 많든 20살이 어리든 이것도 아무 필요도 없고,
연애는 상대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이것도 필요가 없고, 상대가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것도 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돼. 연애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적국의 여자하고도 연애할 수 있고, 원수의 가문하고도 뭐 할 수 있다? 연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연애는. 근데 결혼은 연애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둘이가 한 집에서, 연애라는 것은 딴 집에 살면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별거, 이게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별거예요.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좋아하는 감정이고, 이 결혼은 어떠냐면 동거예요. 핵심이 동거. 그러니까 동거에 가장 여러분들이 동거한 경험이 언제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 이거 동거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동거를 하면 1년, 2년 동거를 하면 상대의 인물도 상대의 능력도 별로 중요 안 해요. 그럼 애가 동거하는데 둘이 같이 자취한다, 한 방에. 그런데 애가 키가 크든 적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걔가 부잣집 딸이든 아니든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것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럼 동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생활 태도요. 생활 습관. 그러니까 내가 밥하면 너는 청소하고, 밥 당번을 돌아가면서 할 때 착실히 잘하고, 옷 같은 거 벗어가 아무 데나 안 던져놓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싸우기 쓰거나 화장실 쓰거나 이런 게 쓰면 뒤에 청소 좀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 부부라면 잘 때 입에서 바깥에 가서 술 먹고 냄새 피우고, 술 냄새 피우면서 키스하자가 안 덤비고, 그래도 양치질이라도 하고 좀 이렇게 안 오고, 또 무슨 발도 안 씻고 냄새 나는 상태로 오고, 이 생활의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음식이 짜니, 뭐 밥이 되니, 죽이니, 뭐 반찬을 어떻게 했느니, 이런 생활 습관이 제일 많이 부딪힌다. 결혼을 실제 하면. 왜냐하면 이게 동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많이 부딪히냐? 성격입니다. 말만 걸면 성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삐져가 말을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가버린다든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화를 내가 뭘 집어 던진다든지. 이러면 이거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 안 그러면 조금만 말하면 운다든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전화해가 친정이 전화한다든지, 시어머니한테 전화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생활 태도. 두 번째가 뭐다? 성격이에요. 세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도 필요하죠. 네 번째가 인물인데, 인물은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물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막 얼굴이 하도 못생기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 순번이 뭐라고? 생활 태도, 생활 습관, 성격, 능력, 인물, 이런 순서인데, 결혼할 때 선택의 기준은 뭐다? 거꾸로 인물 절반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진 교환해가 보고 결혼하고 이러잖아. 두 번째가 뭐다? 능력. 뭐 누집 아들이고 집안이 어떻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직장은 어디니 월급은 얼마니 집은 있니, 이런 말이 전부 능력이에요. 성격 같은 거는 보나 안 보나? 거의 안 봐. 조금 오래 사귀면 이제 성격은 보는데, 별거를 하니까 생활 태도는 알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할 때 순서하고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순서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열에 9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제 오래 살아본 사람은 내 말 동의를 합니다. 5, 60대는 열렬 팬이에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이 20, 30대는
별로요. 스님 말이 맞나?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살기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를 일단 하면 이게 아이가 없으면 이게 또 도저히 이게 안 맞으면 못 사는데 애가 일단 생겼다 그러면 또 아이라고 하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싫어도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살아야 돼요. 부부는 싫어도 애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켜서 지금 사는 부부들은 좋아서 사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게 속으로는 막 애만 없으면 막 확 그만두고 싶은 그걸 안고 살다가 애만 크면 보자 했는데 애 크고 다 크고 보이 지도만 늙어버렸어. 그러면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적응도 됐어. 꼬라지도 봐낼 수 있어. 그래서 막 지금 또 막 새삼스럽게 따로 찾으려니까 또 적응하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못 살겠다면 이제 황혼이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연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거도 해가 생활 습관도 괜찮고 성질도 괜찮은데 좋아하는 감정까지 있으면 이거는 금상첨화인데 자기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다고 그런 남자를 만나겠어. 안 그래? 이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기대를 크면 안 된다. 노처녀를 구제해주고 당신이 남자하고 헤어져가 가슴 아플 때 나를 그래도 받아주고 엄마 돌아가시기 한 달 남았는데 급하게 내가 남자를 원하는데 대주니 나는 아무 원하는 게 없다. 그저 당신이 나를 구제해 준 것에도 고맙다. 나 결혼을 많이 준 것에도 뭐 인물이 어디 생겼든 성질이 어떻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저절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이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생활 태도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거 횡재예요, 횡재. 자기가 만약에 오래 사귀었으면 이런 남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완전히 소발의 쥐잡기로 맞아진 거예요. 오래 사귀면 뭘 보기 때문에 인물, 능력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마침 잡힌 거예요. 성격도 보니까 괜찮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정이 저절로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 이렇게 뺏기면 남편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힘들어요. 남자라는 거는 여기서 좀 얘기해서 남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남자는 어린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이 있다가 아기를 낳고 아기한테만 정이 쏠려도 이 남자는 마치 동생이 나가 엄마가 지는 낳아놓고 동생만 볼 때 그 빼앗긴 사람과 똑같은 걸 느껴서 아기를 미워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이거 알아? 여자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 여보 미안해. 아기가 너무 어렸어.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여보 미안해. 아기가 너무 어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만 딱 지나면 아기보다 누굴 더 좋아해야 된다? 남편을 우선시해야 돼요. 항상 남편을 우선시하면 이 남편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아기를 좋아해요. 아기가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에서. 이거 근데 무의식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덩치 크고 큰 소리 치는 거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부인이지만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누구를 자기도 모르게 연상하고 있다. 엄마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등을 두드려 줘야 돼. 엄마 역할을 잠시 해줘야 돼. 근데 이 징그러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 이렇게 쳐내버리면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 엄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여자가 강한 이유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는 강하지 않습니다. 여자라도. 아시겠어요? 아기를 낳은 엄마는 누구를 보살폈다? 아기를 보살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보살핌 받은 경험밖에 없이 자기가 누구를 보살핀 거 없어. 그냥 하고 힘으로 갖고 이렇게 폼 만지기지. 그래서 딱 그 아기 돌보듯이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누구 돌보듯이 돌봐야 된다? 아기 돌보듯이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실제로 한번 해봐요. 자기가 조금 더 이런 남자라면 생활 태도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으면 자기가 조금 유머스러하게 대응하면 좋겠다. 자기가 기다리지 말고. 제가 제 아들 보듯이 남편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조금 애보다 더 좋아해 줘야 돼. 솔직히 아기가 더 예쁘지 남편이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컸어 그래. 컸어 그래. 강아지도 어릴 때 예쁘지 크면 별로 안 예쁘고 송아지도 어릴 때 예쁘지 크면 별로 안 예뻐. 그런데 그 남자는 무의식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애 취급하면 안 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밤에 잘 때나 술 먹었을 때나 이럴 때 자기가 봤을 때 약간 무의식 세계에 빠져있다 할 때는 항상 애기 돌보듯이 돌봐줘야 돼.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나하고 결혼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자기 남편으로부터 구제받았다 이 생각 안 하지. 아니 남편도 노총각이었으니까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심리치료를 받는 입장에서 그래 접근하면 영원히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가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땠든 간에 내 입장을 생각해야 돼. 그 지금 순간에 그런 남자가 나타났다는 건 행운이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렇게 정이 나옵니다. 고마우니까 이렇게 뭐랄까 탁 내치기보다는 이렇게 안쓰러워서 안아주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남편도 저에 대한 감정이 조금 바뀌어서 더 친해지죠?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장사요 장사. 내가 10원 줬으니까 이 자체가 주겠나. 그 장사하면 안 돼. 이 부부관계에서 장사하면 되나. 내가 하나 했으니까 니도 하나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설악산 좋아한다고 설악산이 날 좋아하나? 바다 좋아한다고 바다 날 좋아하나? 그러니까 짝사랑이 영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기대를 안 해야 사랑이 영원하지. 바라면 이게 이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진다가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된다?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성립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할 뿐이지 부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방구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 만약에 가끔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 전부 부처님을 미워할 거예요. 기대가 생기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갖고 기도하다가 기도 안 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영험도 없더라. 이런 말 하잖아. 그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고맙다 이 생각이지. 내가 고맙다 그러면 남편도 저한테 노총각 구해줘서 고맙다 그럴까요? 아이고 장사 그만해 장사. 그건 장사지. 애한테 우유 먹여놓고 고맙니? 똥기저귀 갈아놓고 고맙다 해라 이래 안 하잖아. 그냥 갈아주지. 그러니까 애기는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크면 미움이 생기나 안 생기나? 생겨. 기대하거든. 오줌도 못 가리고 똥도 못 가리고 요게 근데 이래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놔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다만 할 뿐이 베풀 뿐이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